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텔넷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이유를 오늘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IP 스푸핑이라든지 DNS 포이징 이게 다 가능한 그 녀석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얘는 뭐고 얘는 뭡니까? 이제 그거 좀 알아볼게요. IP 스푸핑이라고 하는 것은 위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현실 속에서 뭐 편지를 주고받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만약에 실제가 아니라 뭐 가짜 이름을 썼다고 해서 이거 정말 그 사람인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 전송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는데 내가 이쪽에서 어떤 내용을 보내기 위해서 그 명령을 날리든 뭘 하든 이 송신자 주소를 가지고 얘한테 보냈어요. 근데 다른 IP를 갖고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패킷을 좀 위조해서 보낸 사람에다가 자기 IP가 아니라 얘 IP를 해가지고 위조해서 그거를 보내요. 이쪽에선 그걸 식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패킷을 위조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이쪽에서는 그 식별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누가 보낸 건지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죠? 두 번째는 DNS 포이즈닝인데, DNS라고 하는 녀석은 학습이라고 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컴이라고 하는 것 밑에 보니까 이제 notepubs.com, 뭐 ulecture.com 이런 식으로 이 컴이라고 하는 하부 호스트로서 등록된 도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주소를 알고 있는 그런 녀석이 이제 컴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 개의 컴퓨터 있다고 합시다. DNS, 네임 서버.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브라우저를 열고 위에다 주소에다가 www.ulecture.com 또는 naver.com 이렇게 주소를 쳤다고 합시다. 이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는 우리가 네트워킹을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이라고 한 세상에서의 네트워킹의 가장 기본은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www.ulecture.com 이런 것들을 이제 IP로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 설정에 보시면은 이런 그 네임 서버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요. 환경 설정에 보시면은. 자, 도스창에서 IP config 하면서 이제 all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뭘 볼 수 있냐면은 여기 DNS 서버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IP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어요. 이 IP가 등록된 DNS 서버에게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DNS 서버니까 얘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할까요? 자, 한인터넷이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임 서버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물어봐요. 이것에 대한 IP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 사용자가 주소에다가 이거 썼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걸 실제로 이제 그 컴퓨터를 가려면은 IP를 알아야 되니까 물어본 건데, 그렇다면은 이쪽 네임 서버에서는 이것에 대한 주소를 얘가 알고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이것이 아니라 다른 도메인을 내가 요청을 해도 알 수 있을까요? 뭐 야후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모든 것들 얘가 다 알아낼 수 있을까요? 예,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서비스 해주는 게 네임 서버니까요. 그렇다면 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까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메인들과 IP를 다 기록하고 있어서 누군가 물어보면 척척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갖고 있을까요? 네임 서버는 그런 걸 갖고 있는 녀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는 새로운 도메인 네임과 IP가 등록되고 있어요. 그게 뭐 컴이든 넷이든 org든 어딘가는 그거를 얘가 실시간으로 다 등록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 기억할 방법도 없고 네임 서버가 하는 역할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물어봐 주는 거예요. 물어봐 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얘한테 물었어요. www.ulecture.com에 대한 IP를 알려다오. 네임 서버야. 라고 하면 얘는 나는 잘 모르지만 물어봐 줄게 하면서 이 컴에 해당되는 녀석은 알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가 부여한 이것에 대한 IP는 알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얘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알려줘요. 왜? 얘가 등록하고 있는 데이터에는 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IP를 알려줘요. 알려주면 얘는 또 얘한테 가서 www에 대한 내용을 또 물어보겠죠. 이제 알게 됐어요. 알게 됐으면은
이 네임 서버는 그걸 얘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알려주는데 또 다른 애가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또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걸 얘가 알게 된 주소를 그냥 또 이제 휘발성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어느 정도 기간 안에 또 물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주소를 캐시화합니다. 이게 학습이에요, 학습.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호기심이 생기는데 얘가 물어봐서 알려주니까 이거를 기억했어요. 일정 시간 동안. 어느 정도 기억합니까? 뭐 대부분 반나절 정도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얘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응답성에 해당되는 패킷을 얘한테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얘가 일부러 보냈어요. 야, 네임 서버야, 이 도메인 네임의 실제 주소는 이거야 이거 하면서 거짓 정보를 얘한테 보냅니다. 그럼 얘는 그거를 얘 학습할까요? 아니면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답했다고 그냥 무시할까요? 예, 요즘 모르겠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얘를 학습을 했죠. 그래서 이게 학습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또 다른 사용자가 물어봐요.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예, 거짓된 정보가 오염된 상태에서 이 IP를 알려주겠죠. 그럼 얘는 이걸 입력할 때마다 자꾸 얘한테 가는 거예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아까 거 보면은 자, 얘가 인증을 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가지고 인증에 성공했습니다. 인증에 성공한 다음에 얘가 가로채기를 해서 하게 되면은 예, 뭔가를 예, 그렇죠. 뭔가 보안적인 인증이 통과된 이후에 데이터들 얘가 받아볼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얘가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에 접속하지 못하고 다른 놈에 의해서 얘한테 접속을 해서 얘한테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그런 실수가 벌어진다거나 또는 접속된 이후에 요 녀석한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잘못된 그런 가로채기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어쨌거나 우리는 텔넷이라고 하는 녀석이 원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텔넷의 그 접속점에 해당되는 상대방이 진짜 이게 서버 접속된 건지 아니면 가짜인지 확인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텔레 서비스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위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방법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껴들려고 해요. 근데 껴들어도 이쪽에서는 너 아니야, 너 가짜지 라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10년 후에 누군가를 만나게 돼 있다고 합시다. 10년 후에 그 사람을 못 알아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꼭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걸이 하나를 꺼냅니다. 뭐 옛날에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칼을 꺼내죠. 칼을 두 동강 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눠가는 거예요. 나눠갖고 나중에 만나면 이걸 항상 맞춰보는 거예요. 아, 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키를 둘이 나눠갖고 항상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마다 이 키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SSH라고 하는 녀석은 단순하게 키를 나눠가질 뿐만 아니라 이 키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쪽에서는 그 반대쪽 가지고 그걸 풀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가 껴든다고 해도 처음에 나눠 가진 이 키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껴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텔넷보다는 이러한 키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쉘을 써야 되겠죠. 보안이 인증되는 쉘 SSH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쓸 겁니다. 이 SSH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